자기 사주를 보면서 지금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내년에 결혼된다, 내년에 결혼된다 이래갖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도통TV 생활문화 컨설팅. 안녕하십니까. 내 사주 내가 본다. 오늘은 애정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연인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주로 보면은 거기 분명하게 탁 나와 있어요. 이게 애정기운이라는 거거든요. 사주에 애정기운이라는 게 별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의 영향도 있고 사교성도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연애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못생겼어도 아주 연인이 잘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애정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어에 도통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도통에 접속해 주세요. 우측 상단 상담용 보기를 클릭하세요. 이름, 성별, 생일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세요. 해당 사주의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표를 딱 보시면은 다른 데 보지 말고 육신난을 한번 보세요. 육신난을 보시면은 여기에 애정기운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남자는 정제, 편제라는 기운이 애정기운입니다. 근데 이 남녀가 달라요. 여자는 정관과 편관이 애정기운이에요. 이런 애정기운이 있는 사주들은 연애가 잘 됩니다. 물론 능력과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주학적으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잘 돼요 보면은. 그런데 애정기운이 있으면은 반대의 에너지도 있습니다. 방해 에너지라는 것이 꼭 따라다녀요. 그럼 애정기운은 남자는 정제, 편제가 애정기운이라면은 방해기운은 급제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정관, 편관이라는 기운이 애정기운이라면은 그 방해기운이 상관이라는 거예요. 관을 상한다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방해기운이 되겠죠. 자, 애정기운이 있고 방해기운이 없는 사주들은 연애나 결혼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저희들 도통 이런 운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잘생기니까. 그리고 애정기운이 없고 방해기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과 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자기 생각 자체도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에너지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도 안 하고 싶고, 물론 뭐 쉽게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다면 한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막상 또 하자고 하면은 또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져요. 이게 기운의 차이거든요. 자, 애정 기운도 없고 방해 기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결혼이나 애정이 번거롭고 힘들어요. 응? 그런데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번거로워서 안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 되고 나면은 꾸준히 지속하는, 즉 가족이 하나 더 늘었네라는 식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애정 기운과 방해 기운이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애정 기운은 결혼을 하라, 방해 기운은 이혼을 하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렇게 번복되고 기복이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애정 기운이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표를 보는 중에서 애정 기운이 난등 있는데요. 그게
연월일시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은 초년입니다. 초년에 있기 때문에 연에 있고 월일시에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30세 이전에 조기 결혼을 해야지 성공이 됩니다. 초년에 지나고 나서는 생각처럼 초년처럼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많거든요. 학창 시절이나 연애 시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다 버리고 나이 먹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쭉정이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운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년에 방해 기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방해 기운 설명했죠. 남자한테는 겁재고 여자는 상관. 초년에 방해 기운이 있는 사람은 초기 결혼하면은 실패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주들을 흔히 말하는 늦게 결혼해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년, 장년, 중년, 나는 초년에도 없고 중년에 장년에도 없고 방해 기운도 없습니다. 그럼 난 결혼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밑에 대운이라는 표가 있는데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인 20대, 30대 사이에 애정 기운이 있으면은 사주에 없어도 또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가 되겠죠. 사주에 애정 기운이 있고 방해 기운이 없으면 잘 된다. 그 다음에 방해 기운만 있으면 안 된다. 사주에 그런 조건이 없어도 대운에 있으면 된다.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사주에서 연월일시 중에 일의 자리가 배우자가 돼요. 배우자궁, 즉 무슨 말이냐면 연이 할아버지 할머니, 월이 아버지 어머니, 일이 나와 배우자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궁, 그 다음에 월은 부모궁이면서 배우자의 환경, 즉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처갓집이나 시댁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인 배우자궁과 월인 환경궁에 그 옆에 난에 12운성 난에 보면은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는 10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거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는 기운의 질량인데요. 여기에 10은 사묘절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배우자 환경궁이 사묘절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는 죽을 사, 묘는 무덤묘, 절은 무덤에서 체백이 썩 없어지는 기운, 즉 에너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궁이 죽고 환경궁이 죽어 있으면은 저 애정기운이 있거나 좋은 사주라 할지라도 결혼했다가 환경과 배우자궁이 안 좋으면은 이혼수가 굉장히 많고 이혼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궁이 죽어 있으면은 영양가 없는 사람이 자꾸 인연으로 다가와서 결혼을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궁이 죽어 있으면은 결혼을 할 때 환경이 안 좋은 집안이 와요. 그러면 반대가 생기는 거죠. 주변에서 부모님 반대라든지 나는 좋은데 부모님 반대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혼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정은 정리가 되는데 다시 마지막 총 정리를 해보면은 애정 기운이 있고 방해 기운이 없으면은 잘 된다. 방해 기운만 있고 애정 기운이 없으면은 독신사주다. 애정 기운이 있고 방해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풍파가 생긴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가족이 하나 늘었네 하면서 결혼은 어렵지만 되면은 오래도록 지속한다. 그 다음에 사주에는 없어도 대운에 운이 있을 때 결혼 정년기에 대운에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배우자궁과 환경궁, 월과 일에 사묘절이란 죽은 에너지가 있으면은 결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자기 사주를 보면서 지금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내년에 결혼된다, 내년에 결혼된다 이래갖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의 기운을 바꾸는 운세 처방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자기 짝을 찾아갖고 성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기운, 이별수 기운이 있거나 방해 기운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찾아가야지
그냥 언제든 때가 되면은 남들처럼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내 사주 내가 본다. 애정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고 구독해 보시고 좋았으면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좀 주세요.